YCN 유림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일기가 고르지 않죠.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죠? 오늘은 지난해 11월 18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초대석에 나오셔서 역사 바로잡기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아시아태평양 역사재단 이재혁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그 이후에 연구하신 부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가셔서 역사 연구를 계속 하시면서 책을 만들기 위해서 또 귀국을 하셨죠? 네. 네. 저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부터 해주시죠. 아유, 네. 반갑습니다. 제차 또 이처럼 또 제가 이야기 나누게 된 점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 부족한 점 많지만은 제 성심성의껏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그 11월 달에는 중국의 황하 문명의 주역들인 많이 그리고 동인 한국인들이 조상이었다라는 이야기로 쭉 그 말씀을 이어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동안에 11월 18일 이후에 이제 미국에 가셔서 네. 또 역사 연구를 하셨잖아요. 예, 역사 그렇습니다. 연구를 계속적으로 예, 하시면서 요번에 책을 만드는 그 책 제목을 보니까 예. 중국 황하 문명의 주역은 동이, 만이인, 한국인의 조상이었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지금 책을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나요? 예, 거의 이제 교정이 끝났고 네네. 이번 주 수요일쯤 나올 거예요. 네네. 참 반가운 소식이고 다시 이제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오셔서 2주 동안 격리하셨어요? 격리했죠.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그 격리 중에 전화 주셔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이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시간을 같이 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역사 공부를 저희가 하면서 미자조선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었어요. 예. 네, 없었는데 예. 이번에 그 부분을 예.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긴장된 마음으로 네. 시간을 같이 할까 합니다. 그래서 어찌해서 새로운 미자조선을 언급하게 되셨는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출판한 책을 보면서 네, 그 기자 조선을 많이 언급했거든요. 네, 그 사실은 또 기자가 조선에 봉했다는 책은 처음으로 책에서는 이제 사마천 사기의 네, 그 제38권 그 송미자 세가편 8에 처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미자에 대해서는 그 뭐 조선에 뭐 봉했다 그런 말도 없고 네, 이제 책을 기자조선 쓰면서 제가 자료를 이제 비문 탁본된 비문을 좀 그 그림으로 삽입하는 상황에서 알게 됐습니다. 거의 네. 출판이 곧 끝난 상태에서 네, 네. 그 잠깐 보니까 기자조선이 아닌 미자조선에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셨을 것 같아요. 충격적이었죠. 네, 네, 그 보통 책이라는 것은 이제 저자가 자기 본인의 이제 주관적 경향이 있지만은 네. 이 비문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 객관성이 가지고 그러니까 만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네. 그 망자의 생애와 네. 가족 관계와 네. 공적에 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럼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좀 이거 좀 새롭게 좀 생각이 되어지더군요. 네, 그게. 네. 그래서 비문을 보시면서 네, 예. 이제 새롭게 이제 생각이 드셨고 네. 비문은 뭐 그거는 거짓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문이 이제 그 총장님께서 또 다른 그 열정을 갖게 만드신 거네요. 예, 예. 그래서 비문은 이제 그 북주 때에 유신한 사람이 네. 처음으로 이제 그 비문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비문에도 있고 그 유신한 사람이 513년 태어나서 581년에 죽었어요. 네. 그분이 이제 유자 산집이라는 책에도 그 위두로 공 영은 비문학은 그걸 적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 비문 그 책에는 기자가 조선을 봉했다고 돼 있지만은 네. 실제
비문에 탁본을 보니까 미자로 되어진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한국에 와서 출판한 네. 그 중국의 황하 문명의 주역은 만이와 동인 네. 한국인이 조상이었다는 네. 그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계기가 저 2012년도부터 네. 시진핑이가 집권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 먼저 서북 공정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동부 공정을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가령 이제 고구려 화급 발해가 그 중국의 지방 정권이란 그런 틀하에서 그 일종의 좀 왜곡을 좀 하는 입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게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고자 우리 딸아이가 이제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니까 네. 딸에게 그걸 택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셨네요. 딸 도와주기 위해서 배웠습니다. 네네. 그러면 요번에 이 출간하는 이 책에 예.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 그 중국에서 중국 민족이 한족이다, 중화족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네네. 중국의 모든 왕조 특히 조광윤의 송나라화하고 네. 주원장을 명나라 빼놓고는 동이하고 만이인 동이족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네. 그것도 이 동이족을 계속 정통으로 이어받는 것이 우리 한국 북한 네. 남한이 좀 정통성으로 돼 있죠, 동해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론하고자 해서 제가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그 한국인들의 그 구인인 동이족이라고 네. 하는데 네. 이에 대한 자료 등 같은 거는 어떻게 이제 보통 유학은 공자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되는 이제 서경, 네네. 서경이라도 하고 서전이라도 하고요. 네네. 이제 공자는 이제 구이하고 사이를 언급을 많이 했어요. 네네. 많이 언급하고 이제 가령 이제 서경의 순전에 만이 활하라는 말이 나와요. 네네. 거기 만이를 언급하고 또 같은 서경에서 주왕이 왕되는 거 무성편에 이제 화화 만맥이라는 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맹자 와서는 이제 맹자는 이제 사이도 언급하지만은 특히 이제 맹자 책의 인후와 편에는 순임금이 동이 사람이고 네네. 또 문왕이 또 서희 사람이다 그런 얘기 나오고 다음으로 중국 책에서는 이제 후한서에 네. 구이에 대해서 이제 구이가 동방의 동이의 구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형태가 있고 많은 책에서 구이나 사이를 언급하고 네. 특히 공자 같은 경우는 자기는 중국이 얘가 없어졌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있는 군자의 나라 구이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네네. 근데 구이가 한국의 역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 더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 구이에 대해서 이제 삼국유사에 네. 많이들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홍이라는 신라 때 사람, 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구인이 그런 언급을 하고 네. 이걸 정립시킨 사람이 고은 최천입니다. 고은 최천이 구이가 사이고 사이가 동이이고 구맥이고 예맥이고 그걸 하나의 명사로 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구이고 사이고 동이고 만이고 네네. 같은 저게 되는 것이죠, 저게요. 예. 그렇다면 동이가 예. 한국인들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이유는 뭘까요? 대명사로 불린 이유는 이제 이성계가 네. 고려를 멸하고 나서 국호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네. 국호를 이제 한상진이라는 사람을 명나라에 보내서 명나라의 주원장이가 국호를 조선어로 쓰라고 한 것이 뭐냐면은 이 동이족의 아름다움을 칭할 수 있는 것이 조선이기 때문에 너희 이 조선이라는 이 쓰란 얘기는 우리 나라가
조선의 정통성 인물을 알기 때문에 그걸 쓰라고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이어왔다는 얘기를 그 태조실록에 적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모든 학자분들이 같은 그 팩트를 가지고도 이해를 조금씩 달리 하고 있잖아요. 뭐 학설 주장도 조금씩은 다르게 하고 있듯이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또 어떻게 들으실지는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예. 네네. 그래서 학자마다 조금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현재 한국 사학계에 알려진 한국의 고대사, 예. 그다음에 중국의 고대사에 대한 역사적 사료와는 어떤 차이점이 좀 있나요? 우리는 고조선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단군조선 해가지고 고조선 얘기하는데 네. 중국 책에서는 단군조선이나 기자조선이나 네. 그런 말이 잘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네네. 간자의 조선이란 말은 이제 간자 때 와서 네네. 간자 때문에 뭐 BC 한 500년 몇 년 정도인데 거기 발조선이란 말이 나오고 그 뭐 일체 소진전에도 가석 지나서 뭐 조선이 있다 그 정도 얘기할 뿐이지 네네. 우리 민족은 조선에서 이어졌기 때문에 조선에 대해서 더욱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히 중국의 역사에 정서 1호가 사마천 사기잖아요. 네네. 사마천 사기에서는 조선이란 말을 갖다가 기자한테만 한 번 쓴 적이 있어요. 그 우시의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해준다는 말. 네네. 그러고 봉했지만 또 신하는 아니라는 말을 적고 있거든요. 그것도 기자 편한 것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성미자 세가편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그 한국의 고대사, 중국의 고대사 이거를 도표로 좀 이렇게 저희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좀 도표로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좀 내놓으실 수는 있는가요? 있죠. 당연히 있죠. 네네. 왜냐면은 이제 동이족의 계보를 보면은 처음 시작하는 게 복희 10세 시작해요. 네. 근데 복희가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산둥성의 임기시에 네네. 동이박무라는 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복희 씨가 위두를 해서 그 치후, 소호, 순임금 네 분을 전시성을 세웠습니다. 네네. 또 이제 거기 기록에 이제 순임금 때 이제 장관을 지냈던 분, 그 고유호나 그 백익이나 추군 같은 사람을 기록을 적고 있습니다. 동이족이라고 네네. 이런 상태로 돼 있고 사마천 사기를 보면은 사마천이는 동에 대한 언급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주로 다른 사람들이 적고 있는데 네. 다음으로 이제 신농 씨가 동이족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강태공, 재태공 세가에 적고 있습니다. 네네. 재태공 세가에는 강태공이가 염저 신농의 후예라고 그렇게 적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 보면은 보통 중국에서 염항 자기네 조상을 하잖아요. 네. 그 사마천 사기 보면은 그 신농 씨하고 염저는 항제는 형제지간이에요. 아, 그래요? 형제지간은 나오고 네네. 이 항제에 의해서 그 중국이나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됩니다. 네네.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이제 항제가 아들이 둘이 있지만은 네. 큰 아들은 현기인 청양 네. 일종의 소 금천씨라고 해요. 그 둘째 아들은 창의가 있고 네. 그 항제는 아들들한테 제의를 주질 않았어요. 그 이자인 창의의 그 아들인 전욱이라는 사람이 임금됐습니다. 그래서 임금되고 나서 제전욱 고양시를 하고 고양시도 전욱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네네. 곤이라는 사람이 있고 도선한 사람이 있어요. 이 곤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아들인 우임금이 나중에 하나를 세웠죠. 네. 그렇게 세우고 나중에 돌선의 손자가 또 순임금이 됩니다. 거기서 나오고 나중에 이제 소우의 그 손자인
그 고신 씨가 있습니다. 네. 고신 씨가 전욱하고는 오촌지간이죠. 그 이제 그 전욱도 자기한테 아들한테 안 주고 네. 오촌 그 조카한테 준 거죠. 네. 그 오촌 조카에서 이제 아들이 또 4명이 있습니다. 큰 아들이 이제 그 후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후직이라는 벼슬 지냈고 네. 네. 둘째 아들이 이제 설이라는 사람이 사도를 지냈고 셋째 아들 지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됐어요. 9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좀 부도덕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어받은 그 막내 동생 방훈이 이제 요임금이 되죠. 그 요임금을 받은 게 이제 순임금이 되고 네. 요임금은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그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어떤 기록이 돼 있냐면은 세종 21년 6월 26일자로 네. 네. 오 동방 단군지 조선 시어 당유다. 네. 네. 그런 말이 나와요. 네. 이거 이걸 직역해 보면은 우리의 동방의 단군의 조선은 당유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많은 지금 번역한 사람들이 특히 이제 한국 중학 예전에 정신문화연구원. 연구원이 지금 네네. 한국학중앙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번역 나온 게 네. 그 시어 당뇨를 당뇨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한문 구조상 당뇨때를 하려면은 시어 당뇨지 제 당뇨지 시 당뇨지 년을 해야 때가 됩니다. 네. 이 그 어란 어조사는 뭐뭐에서나 뭐뭐서로부터 그런 해석이 되거든요. 네. 또 어조사 같은 우자가 똑같아요. 네. 근데 이 해석을 좀 이제 직역을 한 다음에는 당뇨에서부터 시작한다가 됩니다. 네. 그 이뿐만 아니라 또 평양부에 또 나와요. 평양부 154권에 나오는 거기서도 단군하고 요임금은 같은 날 임금이 됐다고 나와요. 그리고 또 이 문제에 있어서 단군 안검이 도시가 또 평양세로 하잖아요. 네. 네. 요임금의 또 도시도 평양에 나와요. 근데 한자는 달라요. 다르겠죠. 네. 한자는 이제 그 요임금의 요도는 그 변양자는 나오고 그 우리가 하는 저 단군의 수도 양자는 이제 흑양자는 나와요. 네. 그 양자의 순서를 봐도 그 흑양자 제일 늦어요. 네. 그 보통 이제 변양자는 항복이라는 사람이 230년 전, 네. 네. 230년 경에 이제 그 요도는 평양이라는 것을 변양자 썼고 네. 다음으로 414년에 강개토 대항비에는 줄기양자로 나와요. 줄기양자 나오고 이후에 그 어떤 줄기양자 나오면은 강개토 대항이 남순을 했단 말이에요. 남쪽에 순례를 했다. 네. 평양을 지나서 네, 그때 거기에 줄기양자나 벼하변에 양자 나오거든요. 네. 이제 그다음에 많은 기록은 이제 흑역들 나오는데 그거는 좀 늦게 보여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네. 이 평양이라는 것은 이제 북한에 평양이 돼 있잖아요. 네. 이건 1356년도에 공민왕 때 이제 그 이전에 평양 서경유수에서 네. 평양으로 바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된 거죠. 네. 하여튼 예. 역사를 그렇게 줄줄이 쫙 꿰고 있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세요, 총장님. 아유, 한국 그 고대의 역사가 왜곡되어졌다고 하잖아요. 예, 예.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예. 그렇다면 증명할 수 있는 무슨 사료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가요? 예, 이것이 왜곡된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게 네. 기자조선, 미자조선이 그렇습니다. 아, 왜냐하면 미자조선이나 기자조선의 기록이나 비문에는 그 어떠냐면 조선 기자지 봉 고죽 백이 지국에 나와요. 네, 네. 그 무슨 얘기냐면 기자가 봉했던 나라는 고죽의 백이의 나라로 가는 것이죠. 또 이것도 이제 이거는 기록의 책의 기록이고 네. 실제 유신이 쓴 비문에는 조선 미자지봉 백이 지국이 고죽 백이 지국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 지역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네. 이 뭐냐면 수양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수양산에는 이제
그 요서군이라고 책이 많이 나와요. 네. 사마천 사기에도 그 수양사는 요소 영전에 있다. 네. 또 허신의 설문회자도 나와요. 네. 요서군에 같은 요서군에 또 나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왜곡됐던 그 지금 이호서 지역이 저 나나 지역으로 옮겨갔거든요. 네. 원래 그 항하 서남 쪽에 있는 수양산이 원래 요서군이 돼야 되는데 네. 이 지역이 이제 그 동북 지역으로 2,500리로 옮겨져 있습니다. 네. 왜 옮겨 그 어떤 그 왜곡된 것이 뭐냐면은 수양산에 백이숙계묘도 있어야 되고 고죽도 같이 있어야 되고 네. 노령이 있어야 돼요. 네. 네. 그 중국의 수많은 체력에 수양산은 노령현 동남쪽 25리에 기록돼 있어요. 네. 네. 이것은 지금 이제 총장님께서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그 지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네. 지도를 이제 같이 이제 자료로 예, 보조 예. 자료로 저희가 쓸 건데요. 예, 예. 그 대청 광여도라는 그 지도를 보면 네. 지금 총장님께서 예. 말씀하시는 그 자료들로 예. 다 쓸 수 있는 예, 예. 그런 부분들인 거죠. 아, 최고죠. 그러면은 네네. 그 1688년도에 네. 청나라 때 만든 거죠. 네. 그 만들었는데 이거 일본 사람 한국 한자로는 장구부 적수라죠. 일본 말로 낭학고부 스이세키라는 사람이죠. 네네. 이 사람이 1785년도에 원래 최방병이가 만든 지도를 원각을 했어요. 아. 다시 뺏긴 거죠. 네네. 이 지도가 현재는 일본 국회도서관과 대형 박물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구글이라든지 수많은 인터넷에 이게 공개가 돼 있어요. 네. 거기 보면은 왜곡되어진 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거기에. 네네. 그래서 지금 총장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예.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지금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역사에 정말 들어보지도 못했던 미자조선의 이야기라든가 뭐 주역은 뭐 동이 많이가 뭐 한국인의 조상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 대청 광여도라는 지금 뭐 인터넷에 뭐 구글이라든가 예. 뭐 네이버 다음 이런 데도 다 자료가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예,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이제 방송이 될 때 그 대청 광여도라는 지도가 보조 자료로 좀 쓰여질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왜곡된 역사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이거는 보통 우리 조선 시대에 네. 성균관의 잘못이 크죠. 그렇습니까? 상당히 큽니다. 네. 왜냐면 분명히 세종실록에는 분명히 적었잖아요. 네. 오동방 단군지 조선 시호당이란 말 있잖아요. 네, 네. 그건 분명히 우리의 단군은 요임금부터 시작했다는 적이 되거든요. 네, 네. 또 평양부에도 세종실록지 나오는데 154권에 나온 것도 네. 요임금하고 단군은 같은 날에 임금이 됐다고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이후로 이제 성종 때나 이후에 이제 유학자들이 많이 그 관계 진출하게 되잖아요. 네. 세종 때만은 그렇게 뭐 관계 진출하지는 않았고 성균관 출신들이 네. 성종 이해도 많이 되잖아요. 네. 이때부터 이제 좀 우리 자체가 소중화라고 그 원래 그 세종 그 왕조실록 봐도 우리의 시작은 단군으로 시작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단군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저는 거죠. 이제 아직 그건 제가 자료는 뭐 제가 완전히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유림에 있는 여러 이제 대학 후배들이 한 얘기가 네. 우리 유학은 기자조선부터 시작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어요. 네. 왜냐면은 서경이라는 자체도 요순부터 시작하거든요. 요전 순전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네. 그 기자부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것이 그 유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성균관에 그 뭐 전래 뭐 석전에 관련됐던 후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좀 반론하고 싶었는데 네, 참았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한 번쯤 이거는 한번 뭐 학술 세미나
뭐 이 포럼 이렇게 한 번쯤은 해보실 계획은 없으세요? 아니 그런 자리가 있다면 얼마든지 하죠. 아 그러시죠? 예, 네, 얼마든지 그래서 하죠. 지금 역사 바로잡기 끊임없이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하고 있죠. 이제. 네. 그래서 6월 6일 날 또 다시 미국으로 가신다는 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드님도 따님도 현재 미국에서 우리 역사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히스토리 스터디 패밀리 예, 예. 라고 저는 지금 예, 예. 뭐 총장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하여튼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앞으로도 미국에 가셔도 예.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건지 끊임없이 숙제를 제가 내드릴 것 같아. 아, 예, 예, 예. 그래서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정말 역사 바로잡는 데는 누구라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또 미국에 가시면 언제 오실지 10월 달 집에 또 가을쯤 또 오시겠습니까? 다음에는 조선에 관련된 거 네. 조선만 좀 쓰려고 네,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요번에 가셔서 또 조선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하시고 가을쯤 오셔가지고 네. 또 연락을 주시면 네. 그 시기쯤 한번 다시 제가 모시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겠어요? 예, 당연히 네, 오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 연구의 그 가족의 가장이신 이재혁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가을에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모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 즐거운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